약물을 맞더라도 좀 버둥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과잉 흥분 상태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소아치과 전문의 배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과 교정과 전문의 기혜림입니다. 일단 협조도가 사실 많이 나오지 않는 친구들은 치과에서도 진정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진정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진정 치료는 부모님들께서 소위 수면 치료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재워서 하는 치료는 아니에요. 저희가 아이들의 협조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공포심이 너무 커서 이거를 단순 웃음가스로만은 이길 수 없는 경우에 진정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 의식 수준이 각성시보다 조금 낮아진 상태로 치료에 대한 기억이 좀 없어질 수 있게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치료입니다. 치과 치료가 많이 힘든 친구들에게는 도움이 좀 많이 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특히나 치료를 많이 힘들어 하거나 치료를 한 번에 많이 해야 되는 어린이들에게는 진정치료가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진정치료라고 하면 치과에서 수면치료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서 무서워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다른 치과에서 사고가 있었던 적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 안에 물이 나오고 자극이 있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재워서 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 몸무게를 꼭 재서 몸무게에 맞는 용량의 약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용량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한 수준에서 진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치료를 할 때도 아이가 숨을 잘 쉬는지, 아이 반응은 어떤지 3분 이상의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계속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간혹 가다가 진정 치료가 있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약물을 맞더라도 좀 버둥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봐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 과잉 흥분 상태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술이 취했을 때도 졸려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웃는 사람이 있고 흥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도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약물을 복용한 이후에 진짜로 막 까무룩 잠드는 친구들도 있고, 오히려 막 흥분해서 발버둥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보조 수단으로 다른 근육 이완제 같은 걸 조금 사용해주면 발버둥 치더라도 치료에 대한 기억은 없이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갈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진정치료를 받다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여도 부모님들께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네요. 네, 그렇죠. 네. 원장님, 저도 사실 애들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자녀들이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다들 궁금해하는 게 치과를 언제 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간단하게 혹시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은 초반에 내원하는 건 영유아 검진 시기에 맞추셔서 내원하시는 게 가장 간단하고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도 어린이들은 치과에서 3개월 간격으로 정기 검진을 꼭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이들은 충치가 생겨도 신경치료할 정도로 심해지기 전까지 아픔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에 꼭 오셔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원장님도 정기검진 환자분들 보통 얼마나 자주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교정치료는 치아가 이동하는 술식이기 때문에 치료가 끝난다고 해서 완전히 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료가 끝난 뒤에도 초반에는 3개월, 그 이후에는 6개월, 아니면 이제 좀 오래됐다 싶으시면 1년 간격으로 저는 정기검진을 하는 편입니다. 치료 끝나고 나서도 치과에 주기적으로 오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교정 치료는 끝나고 나서도 유지 관리가 치료만큼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정기 검진은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지장치를 안 해서 교정 2번 해본 입장으로 네. 정기검진 진짜 중요합니다. 네. 저도 그랬었고, 교정하는 환자분들 중에 교정할 때 충치가 생기거나 아니면 장치를 잘 사용 못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가정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주실 수 있는지 원장님만의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충치 같은 경우에는 장치를 붙여서 하는 친구들은 특히나 양치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초반에 설명을 같이 부모님한테 드리는데, 치아가
어금니가 예쁘게 배열은 될 수 있겠지만 집에서 양치질이 제대로 안 되면 치료 끝나고 네모나게 장치 자국이 남게 된다. 겁 아닌 겁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치과 오실 때는 저희가 뭐 스케일링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최소 하루 한 번은 양치질이 정말로 깨끗하게 됐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꿀팁 아닌 꿀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소아 환자들의 평소 구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매번 오실 때마다 강조드리는 건데 치실을 꼭 사용하셔야 돼요. 양치질만 하시고 깨끗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금니랑 어금니 사이에 충치가 가장 많이 생기고 어금니는 가장 늦게 빠지는 치아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치료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한번 꼭 치실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호자분들께서 꼭 양치질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아직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양치 방법도 잘 모르고 깨끗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저도 우리 아이들이 만 2세랑 5세거든요. 그래서 만 2세 친구는 아직 어금니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치실을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금니가 하나밖에 없는데도 치실할 때 음식물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꼭 중요하게 챙기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